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첫 한 잔은 해결을 못 해줬어. 처음에 해결을 못했어. 그때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 내가 과연 이런 상태인데 진료를 해야 되나? 라는. 아빠, 왔어? 뭐해? 환자분한테 처방할 한약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한약을 다려야지. 이건 뭐야? 이거는 도라지야, 도라지. 도라지 많이 들어봤지? 응. 우리 이제 기관지 쪽을 좋게 하는 그런 약재인데, 응. 이제 한약으로 쓸 때는 응. 보통 이렇게 말린 것을 쓰지. 말린 게 이제 보관도 용이하고, 응. 이제 상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 말린 약재를 쓰는 거야. 어디에 좋은 건데? 이거 기관지에 좋고 기침, 뭐 가래, 뭐 음. 천식, 해수 뭐 이런 데 많이 쓰지. 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약을 다리는 그렇지. 건가? 이걸 이제 물을 넣어가지고 이제 한참 끓이지. 응. 끓여가지고 그 이제 액체만 추출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보통 한약 팩에 담아서 응. 약을 쓰는 거지. 냄새가 좋다, 여기. 한약재가 이제 방향성 약재라고 그래가지고 응. 향기 나는 약재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 왜냐면 그 향기 난다라는 것 자체가 응. 고게 약의 효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지금 코로나 때 시작했으니까 한 4년? 아니다 5년 이렇게 됐나 보다. 이제 코로나가 딱 온 거지. 환자들이 갑자기 안 오게 되면서 동네 우리 한의원 바로 뒤에 여기 모락산 있잖아. 모락산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때 이제 내가 꽃을 보게 된 거지. 이것저것 보는데 저게 무슨 약재일까, 무슨 약일까, 무슨 나무의 열매일까를 한참 찾다가 그게 느릅나무를 알게 된 거지. 그러면서 내가 재밌었어? 그렇지. 내가 그러면 그거 놀랬어. 약재는 잘 아는데 그게 유근피라고도 하고 그 유백피라고도 하는데 그 실제는 내가 몰랐던 거야. 그게 어떤 나무이고 어디서 살고 어떻게 생겼고 뭐 열매는 어떻게 달렸고 꽃은 어떻게 피고 이런 걸 전혀 몰랐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느릅나무였던 거지. 그래서 내가 그때 약간의 신기한 경험과 좀 쇼킹했지. 느릅나무를 알게 되니까 주변에 이제 작은 꽃들이 이제 보이는 거야. 작은 식물들이. 내가 그동안 관심을 안 가졌던 것들. 그럼 모르는 거는 이 식물의 이름은 뭘까라는 게 궁금해지는 거지. 이 식물이 꽃을 피우네? 그래서 그 꽃을 보니까 꽃이 또 너무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그런 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어떤 효능이 있을까? 약으로는 사용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궁금했던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나씩 공부하고 알아가고 하는 과정이 되었던 거야. 근데 어떤 분이 그 산에서 내려오면서 나를 만난 거지. 그런데 그분이 봄나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자리공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어. 아마 못 들어봤을 거야. 미국 자리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물로 먹을 만한 음식인데 그거는 잘못 먹으면 크게 탈이 나거든. 그거를 이 사람이 내가 뭘 가져오셨어요? 하고 물어보는데 산에 갔을 때 그거를 뜯어온 거야. 그걸 뜯어왔는데 그거를 생으로 먹으려고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 깜짝 놀랐지. 그거는 생으로 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라고. 독성이 있는 식물이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서 드렸거든. 근데 그분이 되게 고마워하더라고. 이게 사람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식물들을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누군가한테 이렇게 들은 거를 마치 그게 진실인 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요거를 내가 아는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관심도 있고 그리고 나도 공부를 하고 있고 하니까 이걸 같이 한번 이렇게 탐구하고 또 알리고 하면 서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열심히 하게 됐지. 한약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에 있는 것들을 채취를 하잖아. 근데 너무 그 효능이 과대평가가 된 거야. 한의사가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 약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과대평가를 하는 거야. 그 야관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비수리라고 하는 약재의 그 식물인데 그 식물을 가지고 너무 뭐 성기능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둥, 이것만 먹으면 어떻게 된다라는 둥, 이런 식으로 너무 자극적인 표현과
이렇게 뭐 우리가 보통 어그로를 끈다 그러지 그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실제 믿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지. 난 그런 것도 좀 정정했으면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 정확히 알려주고 싶었구나. 그렇지. 한의대생들이나 뭐 한의사들이나 이렇게 조금 준비하고.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좀 요걸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 실체를 좀 알려주고 싶었어. 이 약재는 이렇게 생겼고 꽃은 이렇게 피고 뿌리는 많이 캐진 않지만 뿌리 부분을 약을 사용한다든지 뭐 열매는 이렇다든지 이런 걸 좀 한번 기록해 보고 싶었지. 그래서 일단은 한의대에 약재로 쓰이는 그런 식물들을 한번 다 담아봤으면 좋겠어. 특히나 한의대 교육과정에 있는 그런 약재들은 다 담아봤으면 좋겠다는 게 내 목표지. 아들도 우리 시골 할머니 집에 가봤잖아. 부여군에서도 면, 리까지 들어가지. 근데 아빠 살 때는 그 당시에 우리 동네에 한 6가구 정도 살았지. 6가구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다들 외지로 나가고 돌아가시고 그래서 지금 한 이제 3가구 정도 나갔어.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동네지. 어른들 농사 지으면 농사를 도와주고 뭐 산에 가서 놀고 밭 농사철 되면 또 도와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지.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한 대략 한 40년 전쯤에 이게 위장이 너무 안 좋으셨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삽주라는 거를 가르쳐주고 그걸 좀 키우라고 그랬었어. 그래서 바로 위에 형하고 나하고 옛날에 보면 이제 그 비료포대가 있어. 비료포대가 뭐라 그러나 뭔가를 담을 수 있는 것 중에서 비료포대가 제일 그 튼튼한 거야. 그게 가볍기도 하고 질기기도 하고. 그래서 비료포대 하나를 딸랑 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삽주를 캐러 다녔었지. 이제 캐서 가져가면 어머니께서 그거를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려가지고 이렇게 절구에다 찌으셨어. 찌어가지고 채로 이렇게 쳐가지고 그걸 아버지를 계속 드시게 했거든. 그래서 아버지 결국에는 그 만성적인 위장 문제를 그거 삽주로 좀 해결을 했지. 그게 아마 10살 전후 됐을 거야 아마. 이제 시골 분들은 무릎을 구부리고 일을 많이 하거든. 밭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밭일은 여자분들이 많이 하고 그다음에 논일은 남자들이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밭일은 매일 나가야 되는 거야. 뭐 식물들이 자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그 당시에 그 엉겅키라고 하는 뿌리가 있거든. 그거를 또 어머니가 그거를 찌워가지고 술을 담아가지고 일하고 오시면 그거 한 잔씩 드시고 주무시고 했거든. 그러면서 그게 그때도 그 엉겅키라는 게 관절통에도 쓰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지. 그거를 어렸을 때 경험을 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이제 진로를 생각하게 됐을 때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자연에 있는 그러니까 병원이 멀으니까 자연에 있는 그런 약재들을 이용해가지고 본인들 이렇게 몸을 이렇게 고치고 실제 좋아지고 그게 내가 실제 눈으로 이렇게 보고 이런 생활들을 많이 해왔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런 약재들이라든지 식물들이 사람한테 도움을 많이 주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것이.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아마 진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한의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하진 않았지. 그때 당시에 또 그리고 허준이라는 드라마가 또 유행했어 되게. 그래서 이 동양의학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들이 열정과 욕구들이 되게 많아지는 때였지 그때가. 근데 우리는 학교를 한 6년을 다니잖아. 아빠가 학교를 다닐 때는 그 한의사들은 뭐 군의관이나 그 보건소나 이런 거 가는 게 없었어. 우리 후배들부터 생겼거든. 그래서 아빠는 이제 군대 졸업하고 26살에 이제 군대를 갔지. 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지. 26이니까 제법 이제 머리가 컸잖아. 성인이 이미 됐지만 내 인생에서 정말 이 군대라는 그 과정이 내 어떤 그 직업하고는 좀 완전히 동떨어진 그런 세계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 없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갔다 오고 나면 뭐 돈도 벌어야지, 결혼도 해야지, 아이도 키워야지, 뭐 할 게 태산 같잖아. 그때 과연 내가 시간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가게 됐어. 그래서 바로 이렇게 제대를 했는데 제대한 다음 날부터 내가 근무를 시작했어. 지금까지 계속 그냥 달려온 거지. 뭐 중간중간에 이제 쉬기도 하고 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하여튼 나름 그냥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
첫 진료를 하는데 군대를 다녀왔잖아. 환자분들은 많이 알 거라고 생각해. 의사들이 되면 아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군대 다녀오고 그 다음날부터 진료 시작하고 우리는 이제 뭐 인턴이나 레지던트 같은 그런 수련의 과정을 겪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 실제 환자를 많이 본 건 아니지. 의료봉사나 뭐 이런 데서 보긴 했지만 실제 환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다리가 발발발발 떨리는 거야. 그분이 어떻게 왔냐면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내가 실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해서 어떤 치료를 해줬는데 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내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겠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내가 이거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첫 환자는 해결을 못 해줬어. 그분이 그런데 한 이틀 3일간을 더 오셨었거든. 한 2번 정도 더 오셨었거든. 근데 나중에는 다 좋아져서 가셨는데 처음에 해결을 못했어. 그때 나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 내가 과연 이런 상태인데 진료를 해야 되나? 라는. 그때부터 바로 이제 임상 교육을 해주는 그 사설 강의라고 해야지, 한의사들이 가르치는 그런 강의를 바로 등록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지. 그때 겸손해졌던 것 같아. 그 전까지는 뭐 그냥 치료하면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그때 그런 느낌 이후로 처음에는 월급쟁이 의사를 하다가 실제 내 한의원을 개업할 때 그 모토가 그거였지. 초심을 잃지 않는 한의사가 되겠다. 초심, 처음에 그 마음. 내가 뭐 돈을 번다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돈이라는 거는 따라온다고 생각해. 환자를 잘 치료를 해주고 진심으로 그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뭔가 도움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 그게 이렇게 나한테 계속 이렇게 쌓이다 보면 뭐 금전적인 건 따라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했어. 그래서 잘 치료해드리고 잘 들어드리고 내가 아는 잘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뭔가 조치를 잘 취해드리면 되지 않겠나. 그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의료인, 의사, 뭐 간호사, 뭐 치과의사 이런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픈 사람들과의 대면이잖아. 이 마음속에서는 이 아픈 사람들을 어떻게 좀 좋아지게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좀 더 그런 어떤 아프다라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아주 많았지. 근데 이제 한의학이라는 것들 자체가 약간의 제한이 있는 거야. 우리 환자분들은 마음은 급하고 근데 우리 몸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갭이 차이가 있는 거지. 치료에 있어서 약간 괴리감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환자는 빨리 낫길 원해. 근데 이 질환은 시간이 필요해. 근데 계속 환자는 빨리 낫길 원해.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환자들은 진통제와 같은 낫는 개념보다는 아프지 않는 걸 원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한의학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마약성 진통제로 양귀비 같은 걸 썼거든. 그런데 이게 이제 마약관리법에 의해서 양귀비를 한의사도 못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실제 한의학에서 어떤 통증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들이 아주 없어진 거지. 그 양의학 쪽에서는 진통제라는 게 아주 마약성 진통제까지 다 쓰잖아. 그 진통제 레벨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쓰게 되니까는 마음이 급하거나 뭐 이런 분들한테는 한의학이 점점 등한시되어진다 그래야 될까, 소외된다 그래야 될까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런데도 결국에는 근본적인 것을 다스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의학이 아주 강점이 있지. 그 부분 아픈 그것만 다스릴 때는 양약이 일단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만성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치료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환자분들이 자기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 내 상태가 어떤지, 자기가 지금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입이 마른다든지 소변을 자주 본다든지 살이 빠진다든지 하는 것들, 그거조차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어떤 경우에는 이 배꼽 아래가 계속 이분이 대변을 못 보고 해서 내가 이렇게 만져보고 하니까 아주 그냥 테니스공만하게 뭔가가 되게 둥그란 형체가 있는 거야. 봤더니 난소에 종양이 있는 거지. 다행히 암은 아니었거든. 그래서 그분은 그거를 수술함으로 인해 가지고 변도 잘 보고 그다음에 뭐 전체적인 몸 상황이 다 좋아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의료인으로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치료해 줄 수도 있는 거지만 간접적으로 의뢰도 할 수도 있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보람차고 그렇지. 이제 한의원 진료를 하다 보면 이제 한의원에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원에 익숙해져 있는 분들은 조금 아파도 한의원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어디 이렇게 소개 오신 분들의 이렇게 그 사람의 스토리를 보면 이렇게 병원을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만성적인 어떤 상황, 만성적인 어떤 좀 이렇게 치료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경우까지 만들어 놓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 거지. 우리가 스스로를 믿는 것도 좋지만 몸이 안 좋거나 어떤 증상이 잘 치료가 안 되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몸 상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아야 돼. 호미로 막을 거 삽으로 막는다고 뭐 그런 비슷한 속담이 있지? 그렇게 되는 거야. 미리미리 관리하고 조심하고 조언받고 뭐 좀 조언에 따라서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내 건강을 지키고 내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최대한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겠지. 건강하기 위해서 이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도 건강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라면 자기를 잘 이렇게 살필 필요가 있어. 마음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되고 내가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자고 났더니 이렇게 목이 안 돌아가 이런 것들은 중한 질환은 아니겠지만 몸에서의 어떤 문제 때문에 생겼을 거 아니야. 내가 요즘 뭐 힘들었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다든지 그런 인지가 필요하지. 좀 쉬어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걸 좀 피해서 기분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필요한 거야. 나이가 어리거나 뭐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산다라는 건 똑같은 거지. 생명이라는 건 똑같은 거고 현상이라는 건 똑같은 거기 때문에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잘 관찰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잘 소통하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이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양방병원 가서 내가 이상하다고 그러면 양방병원 가서 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피검사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검진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문제라는 걸 정확하게 찾아내면 그걸 조언을 따라서 치료도 받고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문제가 없는 거라면 양의학에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때는 또 한의학에서 이렇게 서로 두 가지 의료를 잘 이용하는 것 그거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건강하게 좀 더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리고 나도 이제 이 유튜브 영상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동안에는 식물에 대해서 뭐 약효나 생긴 모습이나 이런 걸 많이 올렸었거든. 이제는 한번 식물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 약재를 가지고 하는 어떤 실용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민감요법 같은 그런 느낌 말고 실제 효과가 있고 응용되어지고 약용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이야기해볼까 해. 아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본 게 처음인 것 같은데 좋네 그런 생각을 그랬어? 갖고 있었구나. 그래. 근데 다 전달은 못하겠다. 근데 그런 생각이야. 좀 더 나도 공부를 하지만 정확한 정보와 정확한 지식과 그다음에 실제 도움이 되는 어떤 그런 영상을 만들고 싶어.